종목이 별로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조심조심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잘 버텼던 게 이런 여러분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들었죠. 지금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하락,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원웨이로 정말 지독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좀 일부 좀 손절이 나가기도 했고 비교적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단기 추세는 조금 이탈하는 섹터들이 몇 가지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오늘같이 지독하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들은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왜 잘 버티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버틸까? 또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의 기법과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라는 이벤트를 시작을 했었죠. 8월 이벤트였는데 네이버 스터디 카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당첨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도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우수회원 선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보여드리기 앞서서 기법과 노하우 게시판에 이벤트를 참여를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정말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다뤄주신 분들도 계시고 조건 검색식 잘 활용하는 방법 여러가지 기능 활용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보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으니까 혹시나 아직까지도 네이버 주덕 스터디 카페 가입을 안 하고 안 보신 분들은 오셔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정성스럽게 몇 시간씩 작성을 하는 게 느껴지니까 고민이 많이 돼서 카페 회원분들의 호응이 정말 좋고 진정성,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기법과 노하우 당첨자는 용보살 님과 감자바오님이 당첨이 되셔서 33만원 상당의 의자를 받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근데 제가 이것만 하기에는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신 분들 좀 3분이라도 더 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3분에게 이 의자는 조금 센 것 같아서 신세계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 이거 완전 좋죠. 이마트 가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실용적인 5만원 상품권을 딴딴매매 주러기님 통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수회원도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이렇게 다 선정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주덕 스터디 카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는 여기까지 공지를 해드리고 9월달에도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덕 스터디 카페 가입하셔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기간 조정으로 잘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로봇주들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신고가를 살짝 터치하고 차익 실현 나오고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같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비교적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피레침을 맞고 떨어지면 차익 실현인가 했는데 이상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대로 배운 이런 구간들이 좀 비교적 잘 나온 종목이지 않을까. 오전부터 시장이 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이 사실 좀 수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는지 또 오후장에 살짝 수급이 이렇게 몰리면서 좀 좋은 시세가 나왔던 종목.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리고 이렇게 한미글로벌 같은 네옴시티 관련주도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도 우리가 예전에 오늘의 차트 분석에서 배웠던 지지 저항에서 전저점, 심플하죠. 전저점이 어디죠? 기준봉 만들고 나서 전저점 구간,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 또는 11선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 전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이 잘 나온 케이스다. 이 구간은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한 오버슈팅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잘 나온 종목들이 몇몇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추세가 이탈된 섹터가 조금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원전이 보이는데 잘 버티는 듯 했으나 일단 보성파워텍도 오늘 조금 하락이 물론 거래량은 별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빠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보고 무조건 개미털기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게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 추세가 조금 이탈되긴 했구나. 완전히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원전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록딜 이슈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블록딜 가격이 2만 50원이라서 크게 이 구간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역시 시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2만원 선도 깨지면서 원웨이로 이 종목도 쭉 하락을 해서 좀 안 좋은 일단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짝 이탈되는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주도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비교적 잘 버티긴 했습니다. 그중에 개별주로 대명에너지가 오늘 신고가를 갔고 그 외에도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신재생은 일부 좀 버티는 흐름, 원전은 살짝 꺾이게 나왔고 2차전지에서도 잘 버티는 애들은 계속 잘 버티는데 거기에서도 살짝 개별주의 흐름으로 2차전지 엮어서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는 약간의 또 하락세, 또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2차전지로 엮여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버티고 있는 종목도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덕사테코피아 같은 종목도 오늘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왔고 살짝 이런 눌림 자리에서도 일단은 노려볼 만한 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캠트로스도 오늘 갭 뜨고 쭉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런 전고점 부근 라인에서 단기 반등 구간을 노리는 대기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버티는 종목들이 또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굉장히 편안하게 잔잔하게 횡보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HLB였습니다. HLB랑 HLB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잘 버텨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HLB가 지금 딱 전고점 부근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요 전고점 5만원 부근이죠. 5만원 부근까지 올려주고 나서 이렇게 십자 도지 캔들의 패턴이 나왔고 오늘 2% 이상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온 게 살짝 바이오주에서 몇몇 종목이 보였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HLB 그룹과 뭐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왔던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비교적 잘 버텨줬고, 그래서 분봉 흐름도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항대 부근에서 잘 버틴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이슈로 봤을 때는 9월 8일부터인가요? 9월 8일부터 있는 암학회가 있거든요. 암학회에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바이오 개별적인 약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비교적 이슈가 있어서 좀 버티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만 더 잘 버텨주면은 충분히 신고가 영역도 좀 나와주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개별주나 개별 바이오주 위주로 또 수급이 살짝 몰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세도 이때 유중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논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다시 금감원에서 제출을 정정을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유상증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찜찜하신 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유증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제 미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박셀바이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주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박셀바이오 장 시작하기 전에 악랄하게 약간 호재 공시를 좀 자극적으로 써서 보내더니 미친듯이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오후장을 갈수록 또 완전 작전 종료의 패턴이 나왔죠.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오전에는 호재 공시와 함께 약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한 2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 변동폭만 거의 40%가 돼요. 이 정도로 무섭게 움직이는 게 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어렵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만 매매하고 재료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솔직히 좀 피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아직 있다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바이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관망만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CLB 생명과학도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LCLB 제약도 비슷하죠? 제약도 전고점 부근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고려아연도 이번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개별주의 흐름으로 올라왔죠. 이런 종목과 영풍 정밀 같은 종목들. 글쎄요,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괜히 또 이런 개별주 위주로 또 수급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후보로 넣어놓고 일단 체크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종목이 별로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종목이 많이 안 보여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조심조심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잘 버텼던 게 이런 범한표현세 같은 종목도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일로보틱스, 폐배터리 종목 몇 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미중 갈등도 좀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가지고 있다가 정작 슈팅데이트 먹지 못했는데,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데이터 관련 수출 제한을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관련해서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장 끝나고 6% 정도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공격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거다. 거기 관련해서도 히토류도 건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미중 갈등도 수급이 갈 곳이 없으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전히 테마성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방산주도 일단 현대로템이 좀 버텨주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장중에 무슨 뉴스 나오면서 빅텍이나 이런 방산도 잠깐 튀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급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라서 일단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까지 가볍게 체크를 다 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잘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다. 과거에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9월달, 10월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9월, 10월에 많은 트리거들이 터지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없더라도 지수가 5% 내지 10% 정도 하락이 나왔던 과거에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던 위험한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도 그대로 그게 재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조심할 만한 기간이다. 왜냐면 퀀트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기간에서는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하면서 대부분 피해 있거나 자산 배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장 하락과 지금 시장의 기간이 뭔가 교묘하게 겹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리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여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본질은 이 이면에 있는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의 그 다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파산 또는 나라의 파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조용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던 좀비 기업들이 서서히 지금 하나둘씩 파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큰 기업들은 아직 없어서 좀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좀비 기업들이 하나둘씩 파산이 도미노처럼 연결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미국의 대기업,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휘청거린다 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될 만한 그런 트리거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때서야 시장은 다시 한번 놀래서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장난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진짜 침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시장은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 좀만 덜 하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으로 다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이면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시장은 계속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면서 적어도 올해 정도까지는 그렇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시장이라서 저도 쉽지 않았고 이번 달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쉽지 않은 장 함께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